정확히 말해야지. 얘가 원칙 없이 다시 7분에 나와요. 하나 끊습니다. 그걸 필요해서. 네, 갑시다. 어떻게 봐?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옥이 앉아있던 권우란 학생 떠났어. 왜요? 응? 올라갔어요. 너무 잘합니다. 여기 있는 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권우랑 비슷하게 생긴 재민이가 재빈이라는 친구가 새로운 걸 파주하게 됐고. 갔어? 얘는 너무 잘 올라갔고. 올라갔어? 채우랑 같은 거 아닌가? 되게 채우랑. 올라가게 했어. 이 스토리 봐야 돼, 스토리 보니까. 자, 질문으로 시작해봅시다. 45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다시 5페이지 질문 306번 먼저 가볼게. 자, 이렇게 지금 절대각기를 사용한 부등식 두 개로 만들어진 조건 PQ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참인 명제를 만들고 싶어. 어떤 명제를 만들 거냐면 Q이면 P다라고 만들어진 이 명제가 참이 되게 해주고 싶대. 그럼 지각한 성현이가 Q이면 P다가 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지? Q가 P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그럼 성현이가 하나만 더. P 부등식 풀 수 있어? 성현아? 어떻게? 되고? 응? 말라주도 않고 그런 거 있어. 부모 방향이 좀 부등호 방향 두 가지에 따라 푸는 방법이 각각 정해져 있잖아. 조건 P 부등식 풀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많아. 영찬이가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해야 돼? X-1이 마이너스 부호를 바꾼 것보다 작거나 같은 뭐? X-1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성현이처럼 방금 전에 저것에 관련된 내용 푸는 거 잊어버린 사람은 한 번 더 듣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등식은 뭐 지난 시간에도 이걸 관련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끝.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부등식은 성현이 말처럼 부등호 방향이 다르지? 방향이 다를 때도 푸는 방법이 있어. 원래 있던 B보다 그냥 그대로 크거나 같은 쪽에 있던가 아니면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B보다 오히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던가. 영철이가 대답한 것도 지금 여기에 또는이라는 말이 사실 한 번 더 붙어 있었어야겠죠. 이게 조건 P야. 그래서 조건 P를 좀 더 보기 좋게 정리하면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이거 넘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던가 이거 넘긴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진행하겠습니다. X-K가 원래 있던 3보다 그냥 그대로 크거나 같던가 아니면 X-K가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던가. 그래서 조건 Q를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해주자면 X는 마이너스 K 넘긴 K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던가 아니면 X는 마이너스 K 넘겨준 K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P하고 Q의 범위가 나타나게 됐죠. 그럼 P하고 Q의 범위 찾았으면 마무리는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 잘했죠? 지금 찾아낸 Q의 범위가 여기에 있는 P의 범위 안에 얘가 얘한테
포함을 당하면 참여야. 무조건 명제에 첨것은 포함 관계로 따지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옆수에서 그려보자고. Q의 범위가 누구냐? K가 3 왼쪽, K플 3 오른쪽. 지금 체크한 노란색 Q의 범위가 이 명제를 참여되게 해주려면 P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노란색의 범위. 여기가 지금 노란색의 범위인데 이 Q의 범위가 빨간색으로 볼까? Q의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Q였던 노란색의 범위가 P로 표현되어 있는 빨간색의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Q가 P 안에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가 맞기 때문에 이 명제가 문제가 말하는 명제가 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마무리는 결론 끝까지 안 지을게. K-3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K 플러스 3은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고 마지막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거 하나 체크하자. 둘 다 등호 들어가야 정답이야? 들어가지 말아야 정답이야?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 아 대답해.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말아야 돼? 뭐지? 이거 같은 위치에 있어도 되냐고 안 되냐고. 되죠. 그래서 등호 둘 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야지만 정답이 되다. 마무리 지을까? 그래서 조건이 뭐냐? 저 두 개 동시에 정답 만족하는 정답이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었겠네요. 그럼 0부터 2까지니까 정수의 개수는 0, 1, 3개가 정답이었을 테고 간단하게 풀기 해놓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잊어버리지 마. 매번 문제 풀 때마다 범위 나눠서 풀 수는 없잖아. 물론 범위 나눠서 푸는 게 되게 중요한 방법인 건 맞지만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는 건 범위 나누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다루고 머릿속에다 잘 집어넣어놔. 잠깐만, 이 공실 좀 다녀올게요. 혹시 여행 계획 있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지? 저요. 저 있어요. 언제? 26, 27, 28. 잠깐만, 나 다시 한 번에 정리하겠구나. 혹시 수환이가 오늘 여행 뭐 그런 거 얘기했었던가? 안 돼요. 내가 없잖아. 어디니?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어지러운 거. 2시에서 10시까지. 2시에서 5시까지 1차 수업하고 2시간 동안 저는 가지고 들어가고 7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 친구 아니에요. 별로 안 힘들어. 2시간이 쉬는 시간이 되니까. 2시간 쉬는 시간이 6시간 맞아? 쉬는 시간도 휴가라서 거의 4시간 하죠.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 마시기로 와. 너 제 서울대 와야 서울대 29일 나가는 거야. 너 친구 같이. 아, 친구들 되게 좋은 거. 아니, 다,
재밌다고 오는 거야. 그냥 엄마 탓하고 죽는 거 없는 형님 오늘 없어져서 슬픈 거 아니야? 아니요. 영찬이 슬프지? 아니야? 나는 좀 슬퍼. 근데 사실 내가 제안하기도 했어. 비슷비슷해도 좀 위에서 공부하는 게 어떠냐고. 갑시다. 또 질문. 아 맞다. 여행 계획. 또 한번 들어볼까? 너 안 들어도 돼. 뭐야? 잘안 생겼어. 이게 유진이? 언제? 다음 4월 10일에 8월 7일. 무슨 요일인게? 월요일. 뭐 한 그날 하루? 네. 아 오케이. 그날 하루 어디 가는데? 응? 오늘 가요. 안 가잖아. 아 진짜? 누구랑 가? 가족들이. 하루만? 아니 금토일. 아 금토일. 아 토요일 말이야. 금토일인데 토요일 월요일하고 말하는 거 아니야? 월요일 확실히 맞아? 맞아요. 완전히 100%? 약간 춘들 가능성도 없고? 아 오케이. 8월 7일 월요일. 현우는? 저 8월 1, 2, 3, 4, 5인데 근데 그게 아직 8월 1, 2, 3, 4, 5? 네? 1, 2, 3, 4, 5? 그렇게 많이? 네, 그런데 확정은 아닌데 31일도 빠질 수 있어요. 그냥 떠나기는 뭐 그냥 그러니까 월수금 다 빠질 수도 있고 7월 31일이 무슨 요일인데? 월요일이요. 그러니까 월수금 다 빠질 수도 있고 수금만 빠질 수도 있고 여기까지 친다고? 7월 31일부터 8월 며칠까지? 5일까지 8월 5일이 무슨 요일이고? 토요일이요. 8월 5일 토요일? 네. 이렇게 딱이 틀리시는 거네. 근데 월요일은 아닐 수도 있다고? 네, 아직 미자. 근데 그 뒤에 있는 거는 다 빠지는 거고? 네. 여행여행도? 네. 가족여행? 네. 아, 아니다. 또 정원이 저 26일부터 29일까지. 8월? 7월. 7월? 7월 26일은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어? 수요일. 수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네. 뭔데 이거? 제주도. 어? 제주도 가요. 제주도. 주문을 해 주문. 또 지사지는 혜진이 8월 14일. 8월 14일. 8월 14일은 월요일 광복절 전날 네. 이날 하루 또 여행 계획 있는 사람 형이랑 정원이가 망했네. 왜 이렇게 많이 오래 가? 고등학생 원래 여행 가는 거 죄야 죄. 고등학생 가긴 어디를 가? 부모님만 가라고 그러고 그냥 집에 혼자 있어. 네? 집에. 일주일 동안요? 여행 다니고 오시라고. 지내야 되는데 저 혼자 집 지키겠다고 공부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나만 못 갔어. 솔직히 여행 가고 싶지 않잖아, 그치? 아 근데 그 나이 때 부모님 여행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지 않아? 저는 강제로 가는 건데. 강제로? 제주도? 네. 같이 갔어요. 아프다고 뻥치 마세요. 제주도를 더 강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지사지는 그러니까 지금 강제로 강제로 가는 거지. 나 원래 안 간다면 안 간다니. 3년 동안 안 갔지 그래서. 아이고. 아니, 어쨌든 영상 찍어놓겠지만 힘들어 맨다. 일단 알았어요. 자, 그럼 갑니다. 45페이지 질문 더. 45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오케이. 46페이지 310번이요. 310번 가볼게요. 310번 조건이 많이 나왔네. PQRS라고 하는 4개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명제 3개까지 참위 명제 3개를 알려줬습니다. 뭐냐? P이면 나 Q가 참이고 Q이면 어리 참이고 어리면 S가 참이래. 지금 이 3개의 명제가 모두 참이랍니다. 그럼 또 물어봐야지. 하늘아 이거 왜 참이게? 집합으로 말해봐.
집합에서 not Q는 없지? not Q를 의미하는 집합이 뭐지?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하고 있다. 맞아. 집합 P가 이 녀석의 진리집합 P가 이 녀석의 진리집합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이야. 정원이 이거 왜 참? 얼 안에 발음 좋은데? 얼 안에 Q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지. 이제 이거는 얼이 S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보기에 있는 뭐 기억, 니은, 디귿, 참인 걸 찾는 건데, 먼저 참인 걸 찾으려면 이걸 만족하는 집합의 그림을 그려놓고 출발하는 게 낫지 않으려나? 먼저 첫 번째 가볼게. P가 Q의 여집합, Q의 바깥쪽에 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Q하고 P가 서로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일 것 같아. 그래야 Q의 여집합이 이쪽이 되고, 그 지금 선생님이 손으로 대충 표현하고 있는 이 지역에 P가 들어있는 모습이 될 테니까. 그 다음 Q는 또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 Q는 얼 안에 있어야 된대. 그럼 무조건 Q는 얼 안에 들어가니까 얼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럼 물어보자. 얼은 P하고 어떤 관계이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이 보기를 줄까? Q가 얼 안에 있어야 되니까 1번 얼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 2번 얼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 3번 얼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맞아?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3번이 맞을까? 3번은 P까지 데리고 있는 얼, 1번은 Q만 데리고 있는 얼, 2번은 P의 일부랑 겹쳐져 있는 얼. 뭐가 맞을까? 1번? 다 맞지 않죠? 하나만 맞습니다. 3번 3번? 2번 2번? 아니 3번이요 2번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 얘기해 볼게. P하고 얼의 관계 문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P하고 얼 사이의 관계 나와 있지 않죠? 그럼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말했던 것 같은데 집합에서 관계를 모르는 두 집합의 벤자그램은 AB 집합 그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AB 집합 관계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거야? 아니면 이렇게 그릴 거야? 일반적인 벤자그램 어떻게 그려? 두 번째 것처럼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그려야죠. P하고 얼 사이의 관계가 문제 어디에도 표현이 안 되어 있다면 아예 떨어져 있는 모습인지 완전히 포함하고 있는 모습인지 일부만 겹쳐져 있는 모습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일단 그래놓고 다시 설명해 줄게. 얼은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얼은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Q는 데리고 있어야 하고. 그럼 봐봐. 선생님한테 어떤 학생이 선생님 P하고 얼이 실제로 겹쳐져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맞아. 겹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수를 연결하고 해주면 그만이에요. 맞아? 그럼 겹치지 않은 거야. 눈으로 보기에는 겹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원소의 수가 연결하고 생각한다면 없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이 그림 가지고 겹치지 않은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또는 그 얼이 P를 다 데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맞아. 그러면 그때는 이 순수 P 부분을 연계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여기만 P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거지.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이런 벤자그램 말고 어떤 친구가 P하고 얼을 이렇게 그린다? 그럼 겹쳐져 있었으면 어쩔 거야. 겹쳐져 있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또 P하고 얼을 어떤 친구가 이렇게 그린다? 아니 P가 얼에 완전히 포함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말해줄 수 있는 일부분만 겹쳐져 있는 벤자그램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어떤 두 집합 A, B의 벤자그램을 그려달래.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고 선생님이 말해요. 다시 한 번 더 들어. 이렇게 그렸을 때 왜 맞느냐? 일부만 겹쳐져 있는 그림이면 당연히 맞는 거고, 당연히 맞는 거고, 만약에 A하고 B의 겹친 부분이 없어서 공집합, 서로소관계였다면 여기를 연결하고 해주면 그만이니까. 그럼 서로소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겠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걸 테니까. 또는
A가 B에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일 땐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를 여기라고 말해주면 돼. 여기는 있고. 그럼 요것만 A가 되는 거고 이게 B가 되는 걸 테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야지만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는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 자, 마지막. 지워졌네.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야 된다고? 어리 S한테 포함이 돼야 된다. 전체 입법 좀 키워볼까? 어리, 이 집합 어리 누구한테 포함되어야 되느냐? S. 근데 마찬가지야. S도 P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까 얼까지 다 데리고 있는 집합이 S인 건 맞지만 P하고는 일부만 겹쳐져 있는 상태로 그림을 그려주는 게 맞겠죠. 지금 여러분들 310번 문제 기억니은 디귿 중에 옳고 그런 거 찾을 때 사용해야 되는 벤 다이어그램이 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봐. P가 not Q에 포함되게 잘 그려졌는지, Q가 어에 포함되게 그려졌는지, 그리고 어리 S한테 포함되게 그려진 게 맞는지. 이름은 맞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럼 갑니다. 기억. 누구이면 누구이다? 누구이면 누구이다? Q이면 S이다. 이거 맞으려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야 되지? Q가 S한테 포함되어야 돼. 지금 그림 봐봐. Q가 S한테 포함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지. 그래서 참이야. 니은 가볼게. 니은 짜증나네. 읽어볼게. not 어리면 not Q이다. 풀어말하면 어리 아니면 Q가 아니다.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으면 어리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 찾아보면 돼. 당연히 시킨 대로 해주면 되는 거겠지. 어리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한테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거냐, 포함이 안 되는 게 맞는 거냐만 찾으면 되겠죠. 만약에 포함이 되고 있다면 참인 거고 안 되고 있다면 거시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추천 뭐라 그랬어? 이렇게 내가 참거시를 따질 때 선생님 얼굴 봐. 참거시를 따질 때 아니다 여집합 투성이의 집합의 포함관계 찾는 거보다 지난 수업 때 했던 내용을 확인해 볼게.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도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그래서 이 녀석의 참거짓을 확인할 때는 이 녀석이 대우인, 이 녀석의 부정 Q, 이 녀석의 부정 얼, 이걸 가지고 확인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참거짓도 결정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시 말할게. 모든 것들이 죄다 부정투성이의 명제의 참거짓 따지는 거 쉽지 않아. 헷갈려요. 이렇게 아니다 여집합들끼리 포함관계 따지는 거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녀석의 참거짓을 따져야 될 때는 차라리 이 명제의 대우를 확인을 해라. 그럼 얼마나 쉬워. Q가 얼한테 포함되는지 아닌지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Q가 얼한테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도 참인 거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지. 마지막 디귿. P면 not S이다. 이걸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거? P가 S의 여집합에 포함되는지 찾아봐야 돼. 할게. P 마지막 보기니까 진하게 하자. P가 파란색이야. 파란색이 S의 여집합은 빨간색으로 해볼까? S의 여집합은 어디냐? 여기가 S의 여집합이거든. 그럼 지금 디귿 보기에 주어진 이 내용이 참이려면 P였던 파란색이 not S를 의미하는 빨간색한테 포함을 당해야 돼. 파란색이 빨간색한테 포함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림 보면 알죠? 파란색의 일부가 지금 빨간색에 들어있지 못해. 여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 포함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이라고 볼 수 있는 명제는 기억, 니은만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필기할 핵심인 게 뭐야? 이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어울릴 만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벤 다이어그램만 그려놓으면 포함관계 다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선생님 도움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좀 잘 기록해 놓고 잠깐만 기다렸다가 다음 문제 질문 받아볼게.
또 질문. 46페이지 질문 더 있는 학생. 좋아요. 47페이지 질문. 313번 가겠습니다. 문제부터 밑줄 그어주자. 필요 충분 조건, 동그라미 밑줄 그어주세요. 필요 충분 조건 찾는 거예요. 누구하고 A 플러스 BI가 0이 되게 해주는 이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봐라. 대신 약속했지? A, B는 실수라고. 또 질문 한번 해봐야겠네. 민찬아. 필요 충분 조건이 뭐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충족이 돼야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뭔 소리야? 상황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되는 건 조건인 거고, 그런 조건들 중에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현욱이 필요 충분 조건이 뭐야? 필요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이 되는 거. 필요 조건은 어떨 때 필요 조건이 되는 건데? 그 결과에 결론? 결론이 되는 조건을 필요 조건. 그 다음 가정이 되는 조건을 충분 조건.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현욱이가 했던 말에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앞쪽 조건이 있어. 내가 만든 명제가 무슨 명제일 때? 만들어진 명제가 어떤 명제일 때? 그렇지. 참이 명제일 때. 내가 어떤 명제를 만들었는데 그 명제가 참이야. 참일 때 이 녀석을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참이 명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313번처럼 필요 충분 조건을 찾을 때는 이런 각각의 조건들이 어떨 때는 가정도 되고 어떨 때는 결론도 될 수 있을 때, 가정도 되고 결론도 될 수 있는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P면 Q이다도 참이 돼야 되고 이쪽은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P하고 Q가 같은 집합일 때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얘기했어. 빨리 정리해.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포함될 때는 포함당하는 쪽은 충분 조건, 포함을 시켜주는 쪽은 필요 조건이야. 가정 쪽은 충분 조건, 결론 쪽은 필요 조건입니다. 근데 문제처럼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달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의 조건이 가정도 되고 결론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화살표를 보낼 수도 있고 화살표를 보내도 참이고 화살표를 받아도 참이 된다는 얘기야.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을 당한다는 얘기.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을 당하는 집합은 같은 집합밖에 없잖아.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갈게. 갑시다. 이거 정답 좀 말해줄래? 이거 영대기준 정답이 누구지? A 플러스 B가 0이 되게 해주는 조건이 뭐예요? A, B가 둘 다 0인 거. A, B가 둘 다 0인 걸 말하는 거. 그럼 이거 가지고 이 녀석의 정답이 이거잖아.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4개, 5개의 보기 중에 5개의 보기 중에 정답이 얘랑 똑같은 걸 찾아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억부터 가자. A 플러스 B 루트 2는 0이다. 자, 꼼꼼하게 잘 생각하고 대답해줘.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A, B의 조건 뭐죠? 일단 둘 다 0인 거 돼, 안 돼? 둘 다 0인 거 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둘 다 0인 거 말고도 저걸 만족하는 정답 더 있어, 없어? 더 있어. 맞아. 얘는 A, B가 둘 다 0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까? 뭐 A가 2, B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돼도 되는 거 아니야? A가 2면 2고 B가 마이너스 루트 2면 루트 2라고 해서 마이너스 2 빼기 2도 0 되는 거 맞아. 선생님 무리수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에서 실수 집어넣으면 된다며. 실수 중에 무리수 있는 거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
됐습니까? 그럼 갑니다. 여러분들 표기 좀 해주게. 내가 이 조건을 가정할 때 P라 부를게.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쪽에 나와 있는 그 조건들을 Q라 부를게요. 얘를 Q라 부를게.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P가 말하고 있는 정답을 Q가 일방적으로 데리고 있는. Q는 얘가 하고 있는 얘기 말고도 다른 답들이 많아. 그러니까 참여 명제는 이렇게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밖에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기억에 나와 있는 이 조건 Q라고 하기 좀 그런가? 그냥 기억은이라고 말해볼까? 그래서 기억은 얘한테 화살표를 받아야지만 참여되는 필요 조건이었던 거죠. 자, 문제 다시. 지금 이 문제는 뭘 원하고 있느냐? 얘한테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 것 좀 찾아달래. 그런데 기억을 확인해 보니까 기억은 여기에서 여기로만 보내는 게 가능한 이렇게만 명제가 만들어졌을 때 참여되는, 맞아? 이것만 참여되는 명제라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건 참여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기억이 말하고 있던 이 조건은 얘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얘가 하고 있는 얘기 플러스 다른 정답들도 갖고 있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조건이었던 거지.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조건은 얘한테 화살표를 받기만 해야 되는, 결론 자리에 들어가기만 해야 하는 필요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정답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할게. 니은 에제 더하기 비제가 0이다. 아니 뭐 Q라고 정리야. 그냥 기억 니은 보기로 하자. 나 이것만 그냥 P라고 해서 약속할게요. 그럼 대답해줘. 얘가 하고 있는 정답 뭐게? 이걸 만족하는 정답 뭐 있지? 둘 다? 둘 다 0.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둘 다 0 말고 다른 답이 있어 없어? 원래 다른 답 되게 많아. 누구까지 쓸 수 있었다면? 허수까지 쓸 수 있었다면 답이 되게 많아. 이런 거 있잖아. A가 1, B가 I. 그럼 1의 제곱 1에다가 I의 제곱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0 나오는 거 맞을 테니까 얘가 말할 수 있는 정답은 무궁무진했을 텐데 여기 실수만 넣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하고 있는 대답 결국 여기 있는 P하고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제 만든다. 니은 명제. 선생님 이거 여러분들한테 P로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잘 들어줘. 그럼 니은 명제는 P하고 니은하고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참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화살표를 받을 때의 필요 조건도 되고 화살표를 보낼 때의 충분 조건도 되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거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정답 하나 나왔네. 니은이에요. 잘 들어야 돼. 되게 중요한 문제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D급 갑니다.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D급 갈게.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선생님, 이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고 필기 잘 해놨다가 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잘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풀어본다. 어떻게 풀 거냐면 나 완전 정식 만들어 보려고. 2창 A제곱. 그럼 1창은 마이너스 BA. 그럼 1창 개수의 절반 2분의 B의 제곱만 더해주면 완전 정식 되는 거 맞지? 이거 완전 정식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게 4분의 B제곱이 아니라 B제곱이잖아. 그럼 B제곱 중에 4분의 B제곱만 따로 떼주고 B제곱이 되게 해주기 위한 4분의 3B제곱만 따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천천히 봐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에요. 그럼 마무리 되겠다. 여기까지 다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의 제곱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그럼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거. 뭐야 이거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이면 이 숫자 무조건 0 이상. 제곱한수에다 4분의 3 곱하면 이것도 무조건 0 이상. 쉽게 말하면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는 애들끼리 더하고 있는 거. 시간 다시 줄게. 실판 적힌 내용 보면서 정리해. 지금 디귿복의 마이너스를 살짝 변형을 했어. 변형했더니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제곱식 더하기 제곱식이 나왔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실수들의 제곱은 아까 말했지. A, B 실수만 넣을 수 있다고. 실수들을 제곱하잖아. 실수들을 제곱한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조건이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더해서 0이 되게 해달라는 뜻이었던 거. 그럼 결론 지을 수 있을까? 얘가 하고 싶은 A, B의 조건 뭐였게? 이거 만족하는 A, B의 조건 뭘까? 여러분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누구의 제곱이 돼야 되지? 0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럼 이것도 0이 돼야 되고 이것도 0이 돼야 돼. 먼저 B가 뭐가 돼야 된다? B가 0이 돼야 된다. B가 0이라면 A 빼기 0도 0이 돼야 되는 거가 A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봐. A, B 둘 다 0이고 말고 정답이 없어요. 저걸 만족하는 값 중에 A, B 둘 다 0 집어넣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디귿도 어떻게 되는 거야? 디귿도 P에서 디귿으로 보내도 참, 디귿에서 P로 보낸 명제를 만들어도 참. 그래서 얘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게 맞겠죠. 디귿도 정답이었어요. 두 개 남았어. 리을.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래. 이거 대답해줘. 이거 만족하는 정답 뭐게? 둘 다? 둘 다 0. 그럼 다시 좀 바꿔볼까? 이거 둘 다 0이 되는 정답 말고 또 다른 정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맞잖아. 제곱끼리 더한 것도 0 이상끼리 더한 거니까 둘 다 0이 돼야 되는 것처럼 절대값끼리 더할 때도 절대값도 기본적으로 0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랑 이 얘기가 같은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얘기. 결국엔 리을도 저기 있는 P한테 문제가 말한 이 조건한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게 맞습니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화살표를 받아도 되고 줘도 되는 거잖아. 결론 자리에 들어가도 되고 과정 자리에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을도 정답. 자, 마지막 미음. 미음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0이다. 이거 한번 생각해볼까? 일단 둘 다 0인 거 말 돼야 돼. 둘 다 0인 거 말 되죠? 둘 다 0인 거 말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 다시 해봐. 이거 말고 또 다른 정답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막 여러 상황 다 집어넣어봐. A, B 자리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수, 뭐 양수든 음수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제곱수든 제곱수가 아니든 모든 넣어가지고 한번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봐. 물어볼 테니까. 생각해봤나? 저 답 말고 또 다른 답이 있게 없게? 없습니다. 뭘 넣어도 답이 안 나와. 응? 선생님, 하나는 양수점, 하나는 음수점이 0 나올 것 같은데요? 해볼까? A 자리에 4, B 자리에 마이너스 4 넣을게. 그럼 0 될 것 같은데요? 무슨 0? 이건 2고, 이거는 2i잖아. 2하고 2i 더하기 0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0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둘 다 0을 넣는 경우를 빼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조건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미음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맞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전부 다 정답이었던 거니? 기억은 정답이 아니었어? 아, 기억은 필요 조건만 정답이었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은 모두가 정답이었던 거겠네. 하나 빼고, 기억 빼고. 이거 되게 잘해놓으세요. 특히 이거 한 번만에 선생님이 완벽하게 기억하라고 하기 좀 무리지만 이거 풀이하는 요령 좀 잘 봐도 계속 자주 나오는 편에 어디다 찍을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식 절대 아니야. 자주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온 식 적절히 분리해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꾼다는 생각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하고 쓸 테니까 한 문제 정도만 더 쓸까요? 자, 질문 바로 받아볼게. 47페이지 질문 더. 318번 갑니다. 자, 문제 같이 보자. 두 조건 PQ의 지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로 할 때 latQ는 P이기 위한, 그러니까 P한테 충분 조건이라는 뜻 아니야? 우리 국어 부정해볼까?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그러니까 얘가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 얘가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 얘한테 낫Q가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 그럼 낫Q는 화살표를 보낸다, 받는다. 대답 같이 해라. 낫Q는 충분 조건이 돼야 되는데 낫Q는 충분 조건이래. 그럼 충분 조건은 화살표를 보내는 조건이야, 받는 조건이야? 다시 뭐라고? 보내는 조건이죠. 낫Q가 화살표를 보낼 때 참여했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보낼 때? P한테 보낼 때. 얘들아,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이거야. 이게 참이 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참일 때 이거 또 물어봐야지. 질문 안 받은 사람 누구 있나? 그냥 유진이가 말해줄래? 유진아, 이게 참이 되려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을 당해야 되지? Q의 여집합이 P한테 포함을 당해야 돼. Q의 여집합이 P한테 포함을 당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대답을 드리려고 노력해봤나? Q의 여집합이 포함된다는 말은 어려웠을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합 표현하는 능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 벤더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들 집합을 P하고 Q만 표현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Q의 여집합을 표현해도 되는 거잖아. 맨날 Q만 표현하는 게 어딨어. Q의 여집합을 표현하면 되지. 그럼 대신 Q가 여기가 되겠지. 이거 아이디어 잘 잡아. 내가 어떤 집합들의 포함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벤더그램 그리려고 노력했던 친구들 Q를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그럼 조건이 이거거든? Q의 여집합. 여기 바깥쪽이야. 여기 바깥쪽이 P한테 포함이 돼야 돼. 이 바깥쪽을 데리고 있는 P를 어떻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인가 고민했을 거라고. 그리고 고민 끝에 그림 못 그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Q의 여집합이라는 집합을 만들어줘. Q만 고집하지 말고 Q의 여집합 만들어주면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쉽지. 그 Q의 여집합을 P가 데리고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걸 테니까 이 모양을 만족하는 제일 간단한 벤더그램을 쟤처럼 그려주면 돼. 항상 집합을 만들 때 어떤 집합을 만들고 그 녀석이 여집합을 바깥쪽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여집합을 만들고 그 바깥쪽을 Q가 되게 해줘도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이 문제 풀면서 고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좋네 하면서 뭔가 기분 좋은 그런 게 좀 느껴져야 될 거야. 고민 안 했던 친구들은 뭐 별 감흥이 없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벤더그램 보면서 말하면 돼. 가자. 318번 누가 참인지 찾아볼게. 1번 P 교 Q는 Q 나온다. 여기 봐. P 하고 교집합 Q가 어디야? 요 Q의 여집합의 바깥쪽이 Q잖아.
이거 세로로 만들어진 빗금과 가로로 만들어진 빗금 사이에 겹친 부분이니까 여기 도넛 모양 말하는 거 아닌가? 도넛 모양 여기 여기가 정답이겠네. 근데 1번 보기로 뭐라고 말해? 이걸 Q라고 부르겠대. 무슨 개소리. Q는 여기가 아니라 이 전체가 Q인 거니까 1번은 틀린 거죠. 나 지금 다 생각 없거든? 지금 이 밴드 그림 보면서 1번부터 5번 중에 누가 참인지 하나만 찾아봐. 그것만 확인하고 끝낼 거야. 몇 번이에요? 5번이라고? 아, 저는 이 문제 맞춘 사람 있나 보네. 확인해 볼게. 5번 맞는지. P랑 Q를 합하면 전체 집합 나오는데 해볼게. P 노란색으로 합니다. Q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합집합이지.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합치는 거죠. 근데 노란색하고 파란색 합치니까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합쳐지면 여기를 전체를 다 말하는 거네. 결국 U가 나오는 게 맞는 거였겠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다시 연습하자. 여러분들 이 말 여기 선생님 칠판 한 번 더 봐. 여기 문장에 문제도 물어줄 게 있어. P 이기 위한 뭘 위한다는 거야? 문장만 따지면 뭐 이기 위한 부사처럼 꾸며주는 말 들어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주어냐, 그리고 그 주어가 어떤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어. 누가? 주어가. not Q가 충분 조건이니까 not Q가 화살표를 보내면 되는구나. 뭐뭐이기 위한이라고 붙어있던 그 조건을 여기다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참여 명제를 만들어주면 그만인 거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런 명제가 참여되게 해주기 위한 진리집합들 사이의 포함관계를 잡을 때, 혹시 내가 포함관계를 잡을 때 여집합이 사용이 된다면 맨날 집합을 A만 만들고 B만 만들고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이런 여집합들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포함관계를 따지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테니까. 수고들 했어. 좀 쉬었다가 이어서 질문 받고 질문 끝나면 다음 질문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방학은 다 한 거지? 계약이 언제야? 광복절 전에 계약하는 게 혹시? 언제야? 8월 14일. 월요일에? 네. 월요일 계약하고 화요일에 또 쉬고? 네. 다른 학교는? 16일이요. 전부 다 16일? 가운데 16일? 몰라요. 여기 14일이거든요. 14일? 아이고, 뭐 일정으로 아주 좋네. 좀 이따 들어올게요. 정원이 자. 시험에 갑자기 나왔다. 자, 또 시작해 볼까요? 수빈이 편은 몇이요? 예행 있어? 왜 예행? 얘네들 하는 게 아니야. 언제? 7월 말쯤. 수업 있는 날? 2박 3일. 뭐 있을 때 말해줘. 자, 계속 다시 시작합시다. (47페이지) 질문 더 받아볼까? 47페이지 317번이요. 317번 가볼게요. 자, 4개의 조건에 대해서 일단 다 체크해보자. not Q는 not P한테 충분. 그러니까 not Q는 충분히 화살표를 보내야 된다. 누구한테? not P한테. 이래야 이 명제가 참여된다는 뜻인 거고. 계속하자. not Q는 어런트는 필요 조건. not Q는 화살표를
받아야 참이 된다. 누구한테? R한테. 또 있나? 하나 더 있네요. R은 not S한테 필요 조건. R은 필요 조건이니까 R이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not S한테. 이래야 참이 된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문제에 참이 되게 준 3개의 명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아까 쉬는 시간 직전에 말했던 뭐뭐이기 위한 이런 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 주어하고 서술어가 누구인지 한번 더 같이 가볼게. 첫 번째, not Q가 주어야. 주어가 충분 조건이라서 화살표를 보내는 쪽에 넣은 거고. 두 번째는 not Q가 필요 조건이야. 그래서 not Q를 화살표를 받아야지 참이 되는 필요 조건제에 넣어준 거고. 마지막은 R이 주어였지. R도 필요 조건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지금 현우가 질문 잘했지. 이 문제 잘 봐. 이거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습니다. 잘 봐요. 여기 좀 봐. 칠판 봐야 돼. 진리집합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을 당해. 그런데 그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할 때 포함을 당해야 돼. 또 R도 있죠. S의 여집합이 R한테 포함을 당하는데 그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벤더그램을 한번 그려볼까 하거든. not S부터 시작하자. S의 여집합이 R한테 포함이 돼야 되고 그 R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어. 그리고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된대. 벤더그램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벤더그램이었겠지. 아까 했던 말 잘 기억하지? 내가 집합을 만드는데 그 집합을 꼭 PQRS만 만들 필요 없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집합이 PQRS가 아니라 누군가의 여집합이라면 여집합을 나타내는 집합을 만들어줘라. 다시 한번 말할게. 여기 봐. 여기가 P의 여집합이야. 그럼 여기가 P의 여집합이면 이 바깥쪽이 P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거니까 집합을 표현할 때 여집합을 표현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이런 여집합들도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얘들아 이런 방법도 있어. 계속 보세요. 칠판.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참이야. 그럼 이 녀석의 대우는 P이면 Q이다. 이 녀석의 대우도 참이야. Q이면 not R이다. 이 녀석의 대우도 참이야. not R이면 S이다. 얘네들이 참이라면 얘네들도 참이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 가지고 벤더그램을 그린다면 벤더그램이 이렇게 그려도 되겠네. P가 여기다 조그맣게 줄까? P가 Q 안에 Q가 R의 여집합 안에 R의 여집합은 S 안에 이렇게 벤더그램을 그려도 전혀 상관없어. 그럼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거랑 이렇게 푸는 거랑 정답이 다른가요? 그럴 리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벤더그램으로도 문제를 풀어도 얘처럼 생긴 벤더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도 이 두 벤더그램은 같은 벤더그램이야. 내가 기준을 여집합을 많이 써서 집합을 표현했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PQS 여집합이 아닌 애들 가지고 벤더그램을 표현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지. 두 벤더그램은 완전히 일치하는 벤더그램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317번. 이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는, 그럼 얘들아 이거 보고 푸시던가 이거 보고 푸시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집합의 모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보기가 좀 편하겠지? 선생님 같으면 이걸로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이걸로 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찾는 거다. 1번부터 가자.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P, Q 안에 들어있는 거 맞아. 이거 무조건 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답 아니겠네. 두 번째, P면 S이다. P면 S이다. P가 S 안에 들어있는 거 맞아. 이것도 무조건 참이겠네. 세 번째, R이면 나P이다. R이면 나P이다.
어리면 납기이다? 솔직히 어리면 납기이다는 나 이거보다는 이거 보고 큰 게 편하지 않을까? 물론 이걸로 할 수 있어. 해볼게. 어리 어디야? 어리 어디냐면 이게 어리 연습합이니까 이 바깥쪽이야. 이게 어리입니다. 근데 그 어리 P 연습합은 요 조그만 거의 바깥쪽. 이만한 거의 바깥쪽이 요만한 거의 바깥쪽에 포함이 되는 게 맞을 테니까 이것도 참이겠죠. 아니면 여기 있는 벤더그램을 보고 어리 어디가 어리? 여기 어리잖아. 이 어리 P의 연습합 어디입니까? 여기야. 포함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참이라고. 어떤 벤더그램이든지 분명히 말했어. 같은 벤더그램이라고. 그래서 4번. 어리면 나 P이다. 아니면 어리면 나 Q이다. 어리면 나 Q이다. 이것도 이해가 편하긴 하겠네. 어리! Q의 연습합에 포함당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것도 무조건 참이겠네. 아니면 얘 가지고도 어리 어디야? 어리 이 바깥쪽이야. 여기가 어리라고. 그 어리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생긴 원의 바깥쪽이지. 그 바깥쪽이 여기 다 데리고 있는 거 맞으니까 얘도 참인 거죠. 정답은 5번인 거보다. 현재까지는 무조건 참인 거 보니까 5번. Q이면 P이다. Q가 P에 포함되나? 개소리네. Q가 P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P가 Q에 포함되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 무조건 거짓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무조건 거짓이라고 보기 좀 그래. 어떤 경우도 가능해? P하고 Q가 이렇게 일방적인 포함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같은 조건의 포함 관계일 수도 있어. 그럼 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 없는 보기는 5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벤더그램하고 참거짓 표현한 보기 틀게 놓고 다시 다음 질문 가볼게. 긴장감 있게 수업 들어줘. 중간고사 점수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키를 쥐고 있는 단원이 여기 명제라고 얘기했죠. 시험을 잘 본다면 명제 때문에 잘 볼 가능성이 높고, 시험이 남들보다 좀 낮게 나온다, 점수가 낮게 나온다면 명제를 생각보다 정리를 잘 못해서 점수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말장난. 집합하고 명제는 말장난. 말장난에 현혹되고 낚여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뭘 꼼꼼히 봐야 되고 어떤 개념들 잘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긴장감 있게 공부하시라고요. 계속 갑시다. 4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4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없나? 좋아요. 48페이지 질문 323번 먼저 가볼게. K마 2부터 K플 3초까지. Q는 마8 다음부터 10 전까지. 자, 밑줄 그어줘. 주어에다 밑줄 그어볼까? 누가 주어야? 마지막 문장 주어가 누굽니까? Q에다 동그라미 있잖아.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 적어놔. 주어라고. 그 다음 밑줄 한 번 더 그어. 필요 조건에다 밑줄. 거기다가 서술어. 그러니까 Q가 필요 조건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 Q가 필요 조건은 화살표를 받았을 때 필요 조건 누구한테? P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밑줄 치고 있는 그 부분이 이게 참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의 문장이었다고요. Q가 화살표를 받을 때 참이 돼야 Q를 필요 조건이라 부르니까. 그럼 저 범위로 표현되어 있는 두 조건 포함관계 수직선 위에다 할까? 범위니까 P가 누구야? K마 2부터 K플 3 전까지. 이 P의 범위가 Q의 범위 안에 마8과 10 사이에 있는 Q의 범위 안에 쏙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P가 Q한테 포함되는 거잖아. P가 Q한테 포함되니까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는 거잖아. P이면 Q에다가 참이 명제가 맞으니까 화살표를 받고 있는 Q는 필요 조건,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 P는 충분 조건. 근데 문제는 Q가 필요 조건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게 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마무리 지을게. K만의 범위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8보다 어때야 되고? 일단 커야 되고. 동시에 K플3의 범위는 누구보다? 10보다 작아야 되겠지? 마무리 짓자. 여기 등호 넣어야 정답, 빼야 정답? 여기 등호 들어가야 정답이냐, 빠져야 정답이냐? 빠져야 정답이죠. 이거 등호 들어가면 난리나. 등호 들어가면 얘하고 얘의 위치가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포함을 당하는 건 갖고 있는 답인데 오히려 포함을 시켜야 되는 답은 비어있는 답이니까 이 둘의 위치가 같아지면 포함 관계가 성립이 안 되겠죠. 봐봐. 이렇게 생긴 답이 포함시켜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 얘를 포함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포함을 시킨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깜짝이야. 혹시 전쟁 났음? 뭐야? 물세불명의 국제우편물이 나 기사 봤는데 뭐 씨앗 같은 거 왔다고 그러던데? 그럼 긴급 재난 문자 아직도 켜놓고 다니는구나. 나는 끈지 오래됐는데. 그 다음 여기는 등호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말아야 돼? 여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왜? 이 둘 다 비어있는 하얀 점은 위치가 같아져도 실판 봐. 이 둘의 위치가 같아져도 어차피 하얀 건 빨간색한테 포함을 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K는 7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개수야? 그럼 마이너스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5부터 7까지니까 13개라고 말해주면 되는 건가요? 정답 4번인 것 같아. 선생님 계산이 맞다면 필기합시다. 질문 더 있는 사람 질문할까요? 324번도 가볼게. 그래, 중요한 문제니까 계속 합시다. 이런 노력들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전부 다 다른 단어도 아니야. 그냥 그 이 명제라는 단어의 이 파트에서 뭐 5점이든 10점이든 올라갈 수 있어. 한 파트에서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나온다는 건 되게 잘 나온다는 얘기니까 잘 들어야 돼. 324번 계속 갈게. P는 절대값 x-3이 A이야. 나중에 이거 푸는 방법 아무나 지정해서 물어볼 거야. Q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한 번 더 동그라미 쳐놓자. P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충분 조건에다가 밑줄, 동그라미. 밑줄을 쓰든 동그라미 쓰든. P가 충분 조건이 되게 해달래. P가 화살표를 보낼 때 참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래서 P가 화살표를 보낼 때 만들어진 명제가 참. 누구한테 보냈냐? 거기 나와 있잖아. Q한테. 이게 참이 되게 해주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명제 P를 충분 조건이라 부릅니다.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P를 충분 조건이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똑같네. P가 Q한테 포함을 당하도록 지금도 범위로 나오고 있는 두 조건의 답이니까 수직선으로 똑같이 해결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대신 X의 범위는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P의 범위가 좀 깔끔하지 못하지. 풀어보자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혜진아 이거 어떻게 푼다고 했지? 응? 푸는 과정.
뭐라고? 누가? x-3이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맞아. 그래도 F는 요령 빨리 터득해야 돼. 터득하는 게 아니고 이미 터득했어야지 솔직히.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P의 범위 순식간에 3마에부터 3플에까지라고 하는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P의 범위가 Q의 범위 안에 쏙 들어갈 수 있게 갑시다. P의 범위 3마에부터 누가 왔나? 잠깐만. 어떻게 됐을까? 중국어는 못 가는 거죠. 그지? 미안해요. 3-a부터 3+a까지 둘 다 까만 점. 그 답이 Q 안에 들어있어요.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들어있는 범위 안에. 그러니까 3-a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하고 3+a는 6보다 왼쪽이니까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둘 다 까만 점이니까 서로 같은 위치에 있어도 하얀색이 노란색이 포함되고 하얀색이 노란색이 포함되는 거 전혀 문제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은 둘 다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정리하면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A는 3보다 뭐야 이거? 둘 다 작거나 같다. 다시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맞네. 5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고 3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건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5보다도 작거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질문이 뭐였을까? 이거 개수를 묻는 문제가 아니었나 보네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연수 1, 2, 3을 의미하는 거였겠지? 걔네들의 합이니까 정답은 6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큰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비슷한 유형 문제 풀었으면 그리고 그 풀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이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혼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그렇게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지 점수가 또 올라갈 테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 내신 포기할 학생들 없잖아요. 일단 최소한 내신은 관리해가지고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 맞잖아. 동아부 학생들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잘 생각해줘.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갔던 이유는 전부 다 내신 때문이었을 거라고. 또 내신 관리해야지.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먹고 공부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가는 게 좋잖아요. 대학에 큰 미련이 없다면 뭐 선생님 말 듣지 않아도 되겠지만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솔직히 공부할 이유 있냐? 대학 갈 생각이 없으면 공부로 돈 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공부 안 해도 돼. 대신
자기가 그거 말고 다시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지. 선생님 친구 중에 말했나? 그 무당들이 쓰는 돼지 얘기도 있어? 손질하고 하면서 뭐 몇십원씩 응, 그 친구가 그 친구 공부 그래도 곧잘했던 친구야. 대학 진학을 저 국민대 수학과로 갔으니까 나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지. 근데 대학교 1년 다니고 자퇴했어. 자기의 길은 여기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런 결정을 20살 이제 갓 성년이 된 어린 성인이 20살의 친구가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대학교를 막상 가보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걸,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도 자퇴 결정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 근데 걔는 그렇게 했어. 그리고 뭘 했냐면 그 지게차 뭔지 알아? 그 앞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향 있잖아. 갑자기 그거 어떤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그 지게차만 물건 오르락내리락 물건 실어주는 그런 그냥 단순한 일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진짜 열심히 돈을 모았어. 돈을 얼마 정도 모았잖아. 뭐 자세히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때 진짜 하여튼 뭐 쓸 거 안 쓸 거 다 아껴가면서 한 3천만 원 정도 모았던 거. 그걸 모아가지고 돼지장사를 시작한 거야. 돼지장사를. 나를 다 대학 가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혼자 21살, 22살 때쯤부터 한 2년 정도는 나도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들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친한 친구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밥을 못 먹는 날이 많을 정도로 돈을 못 벌었어. 그러니까 하루에 그 라면을 살 돈도 못 벌었더라고요. 장사를 못해서 하는 방법 몰라가지고. 근데 그게 차근차근 쌓이더니 지금 선생님이 알고 있는 주변 어떤 친구들보다도 돈이 많아. 돈 부자야, 돈 부자. 이게 아파트 살 때도 대출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현금. 이번에도 아파트 저기 다산고등학교 옆에 힐스테이트 있지. 힐스테이트 제일 꼭대기층 거래가 얼마였다고 그러더라? 9억 7천만 원인가? 그거 현금도 샀어. 부러워 죽겠어 아주.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 동규야, 너 나중에 혹시 집 살 때 선생님 아직 집이 없거든? 돈도 좀 부족하지만 그 청약이라고 하는 거 당첨이 안 돼가지고 집 살 때 돈 부족하면 얘기하네. 자기가 이자 안 받고 빌려주겠다고. 대단한 친구야. 그렇게 막 10억짜리 아파트 막 한두 채 사도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되게 많은 거야. 선생님은 지금 재테크로 주식을 하거든? 지금 선생님이 주식에 투자한 전체 총 내 원금이 한 8천만 원 정도 돼.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현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야, 너 주식 한번 해라. 내가 정보 같은 거 사실 주식 정보 같은 거 믿을 게 못 되니까 남 따라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그래도 좀 안전한 것들 정보 있으면 줄 테니까 해라. 알겠대, 하겠대. 근데 걔는 처음 주식 투자할 때부터 얼마를 갖고 시작한 줄 알아? 나는 처음에 500만 원 갖고 시작했어. 이 간이 쫄보라가지고 다 잃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처음에 500만 원. 이 500만 원 내가 혹시 다 잃더라도 상관없겠다 해가지고 딱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잘 되더라고 투자가. 그래서 1,000만 원 되고 그게 2천만 원 되고 지금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가 된 거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걔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3억 3억 한 번에 그냥 삼성전자에다 땅. 근데 그 딱 넣는 순간부터 삼성전자가 엄청 오르는 거야.
운도 좋아 개놈 새끼들. 3억이 순식간에 한 2달인가 3달 만에 4억 5천이 됐어. 빼더라? 아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다가 반도체 주식 중에 하이닉스라고 또 있어.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와이프, 나한테 제 주식 하여튼 그 와이프의 어머니 장모도 돈이 많으셔. 그 장모가 그 친구한테 사위 내 돈도 좀 투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꼭 하이닉스에다 이번엔 장모 돈이랑 자기도 합쳐서 10억. 이 아마 너희들 부모님 중에도 한 번에 현금 10억을 굴릴 수 있는 분이 아마 없을걸. 그런 애가 20살 때 자퇴를 해가지고, 물론 그 투자한 10억은 반토막 났어. 근데 걔는 그 10억이 5억이 되고 6억이 돼서 이렇게 몇 억을 손해를 봐도 사는데 전혀 시장이 없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자기가 이게 어떤 살 수 있는 뭘 하고 살지만 확실하게 어린 나이에서라도 결정할 수 있다면 난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 딸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일주일에 5번 학교를 가야 되잖아. 일주일에 보통 학교 2번밖에 안 가. 이게 어린 녀석이 벌써 꾀가 좀 늘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울어. 슬프대. 왜 슬퍼? 학교 가는 게 슬프대. 아니야, 진정하고 가야 되니까 빨리 진정하고 가. 안 멈춰. 알았어, 오늘 하루 쉬자. 그럼 딱 그때부터 우는 멈추고 막 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학교 가는 날 공부 안 해. 집에서 숙제도 안 하고. 들이댔다 춤만 춰. 연예인들 그 댄스 가수들 춤이잖아. 아빠랑 같이 추자고 막 나 시키고.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딸이 공부를 진짜 하기 싫어한다면 안 시키려고. 대신 선생님 딸 이름이 지민인데, 지민이 네가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너가 나중에 아빠 엄마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말해라. 말했더니 자기가 돈을 모으겠대. 돈을 모으겠다고. 그럼 뭘 해서 모을 거야? 그랬더니 얘 대답을 못해. 춤춰서 모을 거냐? 아니래. 그럼 공부해서 모을 거냐? 아니래. 뭐 할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돈을 모아놓을 거래. 지금 뭐 세뱃돈 같은 거 받아가지고 모인 돈이 한 7, 80만 원 되거든? 내가 그래서 너 살려면 1,000만 원 있어야 돼. 1,000만 원보다 당연히 많아야겠지만 어린애니까 1,000만 원 모아야 된다고. 일해서. 근데 모르는 거야. 자기가 뭘 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지. 8살밖에 안 됐으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지. 나중에 커서 뭐 할지 확실히 모를 거야, 다들. 내가 이런 전공을 해서 이런 전공을 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하고 또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할 텐데 그게 다 구체적이지 못해.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당장이라도 이렇게 누군가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한 거라고. 불안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좀 공부, 수학, 뭐 명제 배우고 국어 뭐 배우고 영어 뭐 배우고 너희들이 나중에 20살, 30살에서 하게 될 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뭐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열심히 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이게 아니라 뭔가 다른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게 확실해지면 그때는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물론 주변을 설득해야죠. 부모님도 설득해야 되고. 근데 제일 멍청한 게 그거야. 일단 공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공부는 아닌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제일 미련한 거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잡힌다면 참 좋겠지만 이 중에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하진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학원 강사잖아, 그치? 학원 강사니까 당연히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한 명이었고 수학을 또 잘 해야 되고 물론 다른 과목도 잘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직업별로 보면은 학원 강사라는 게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야. 이게
이렇게 대우를 받는 직업도 아니고. 근데 나는 어쨌든 이게 좋거든.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 대우받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뭐 선생님 고대 졸업생이잖아. 대학 친구들 중에 좋은 기업들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 뭐 삼성 반도체 다니는 친구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LG도 있고 모르게 해가지고 어디 또 중소기업 쪽으로 스카우트해서 더 높은 연봉으로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 만나면 부럽지. 나도 부러워.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막 열심히 수업하고 해가지고 돈을 벌어. 물론 선생님이 버는 돈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긴 해. 훨씬 많이 벌 거야. 그런데 그 고생해서 버는 돈이 그런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에 비하면 상대가 안 돼. 부모님 중에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 계시니 혹시? 혜지 아버지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선생님 나이 때 되면 직책이 차장 또는 부장이거든. 어떤 친구가 부장인데 출근 지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막 낮에 막 그냥 대충 꼴보고 입고 대충 가서 일하고 막 그래. 물론 하는 일이 다 있겠지만 그런 애가 기본 연봉이 2억이 넘은 거야.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라고 해서 연봉의 절반이지. 그 친구 같은 경우에 1억이 연말에 그냥 바로 통장으로 탁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부러운 거지. 그런데 또 선생님을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아. 아직까지도 지금 선생님이 40대 중반이잖아. 40대 중반이야. 선생님이 친구가 똑같이. 그 친구도 똑같이 와이프가 있고 선생님처럼 애가 2명 있어. 내 가족이야. 4명 가족이면 한 달 생활비 엄마한테 물어봐.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 졸라 많이 필요해. 진짜 미칠 정도로 많이 필요하거든. 선생님도 그걸 위해서 이제 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선생님 또래 친구들 중에 한 달에 300만 원, 200만 원 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딸이 학원 다니는 친구 학원도 못 보내. 딸이 태권도 다니는 친구 태권도도 못 보내. 너희들 지금 학원 몇 개씩 다니잖아. 부모님 꼭 죽어나.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리고 누군가의 좀 부러움을 살 만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면 좋겠지만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또 누군가의 부러움을 사고 진짜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의 시작이 공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닌 게 확실하다면 선생님을 설득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친구들의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브리핑을 하는 거야. PT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살아갈 거라고 확 자신 있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면 돼. 그런 학생들은 공부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면 해야 되는 거죠.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 너 좀 모르셨겠니? 대리장사. 돼지장사? 돼지장사 이게 왜 있지? 갑자기? 갑자기 시작했는데. 왜 이유 없이 시작했냐? 아무튼 결론은 그 친구가 나한테 이자 없이 돈 빌려준다면 내가 돈이 필요하면 나를 믿는 거지. 내가 사기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나중에 뭐 인생의 전부가 돈은 아니지만 돈이 반드시 필요한 걸 다들 알고 있을 거고 그렇게 선생님 친구처럼 뭐 그냥 막 몇 억 정도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당장 누군가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누구는 막 몇 억씩 손해를 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기왕에 될 거라면은 후자가 되는 게 낫겠지. 이렇게 자기 인생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한번 막연하게라도 설계를 해놔. 설계해놓고 진짜 그런 설계되는 것 중에 시작이 공부가 돼야 되는 게 맞다면 더 열심히 하고 아직까지는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면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갑시다. 48페이지 질문 더 있나요? 아까 주식 얘기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산 주식을 올라가지고 한 100몇만 원 땄는데
더 쏠까? 음료수 한번 먹으러 갈래? 네. 볼까? 질문까지만 끝내고 질문 없으면 잠깐 쉬는 시간 가지면서 편의점 잠깐 다녀오자. 48페이지 질문 더. 그럼 마지막 한 문제 49페이지 325번 혹시 질문할 사람 있니? 325번 질문 들어왔네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자. 그나저나 나는 왜 아파트가 맨날 떨어지는 거야? 아유 정말 신경질러 죽겠어. 여러분들은 다 별내 여기 다산 다 돼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청약할 때 다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면 이 청약 다 끝난 다음에 따로 이사해서 온 건가? 나도 원래 여러분들과 같이 다 똑같이 다산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진짜 운이 없는 것 같아. 딴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돼. 자 어쨌든 요거 가보자.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쳐줘. P가 그리고 밑줄 충분 조건. P가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얘기하는 모든 명제들은 참인 명제야. 그리고 그 참인 명제가 어떻게 돼야 참인 명제냐? P가 충분 조건이 되는 참인 명제는 P가 화살표를 보낼 때 참이 되는 명제가 P가 충분 조건이 되는 참인 명제죠. 당연히 누구한테? P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한테 포함을 당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이 말했지? 죄다 아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들을 포함시켜주는 거 무지막지하게 헷갈려요. 진짜 헷갈려.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 좋네. 여러분들 좋은 실력 갖출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문제야. 이 녀석이 참이 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집합 P도 집합 Q도 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뭐가 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집합이라면 우리 이거를 참이 되게 해주지 말고 대신 이 녀석의 대우 not Q가 not P를 참이 되게 해주자. 이걸 참이 되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참이 될 거거든요. 이해되나요? 자, 다같이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누구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그래, 이거 참되게 해주고 싶어. 이거 참이 돼야 돼. 그럼 이거 참이 되려면 대우도 참이 돼야 돼. 대우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 바꿔주고 위치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부정을 취해주면서 바꿔주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일단 말해 적을까? not Q가 누구예요? not Q 말해봐. x-2가 0이 아니라의 부정이 누구야? 0이면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2가 뭐다? 0이다. 솔직히 말해봐. 선생님 뻥치는 거 아니잖아. 이거 가지고 포함하게 따지는 것보다 이거 가지고 포함하게 따지는 게 얼마나 쉽겠어.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의 요소 누굽니까? 2. 그럼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도 반드시 답 중에 뭐가 있어야 되지? 2가 있어야 되겠죠. 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x에 누구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이 방정식이 성립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2 넣어주면 누군데? 4 플러스 2a 더하기 12가 0이 된다. 그래서 a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 그럼 a가 마이너스 8이 우리 답까지 찾자. a가 마이너스 8이면 이거 인수분 어떻게 되니? a 마이너스 2하고 a 마이너스 6. 그럼 원소는 2하고 누가 나오는 거지? 6이 돼서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 참이 되는 거고 이게 참이 맞다면 당연히 이것도 참이 되는 게 맞다는 얘기겠죠. 문제는 A값 찾는 문제던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되라. 돈 많이 벌어. 살다 보면 진짜 누구는 내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구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막 생겨요. 선생님 야구 좋아하죠? 저는 사회인 야구 하는데 사회인 야구가 비용이 많이 들어. 배트도 사야 되지, 글러브 사야 돼. 글러브가 그렇게 비싸거든. 배트도 비싸.
그리고 1년 회비가 좀 비싸. 여러분들한테 큰 돈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선생님한테는 물론 큰 돈은 아니야. 1년 회비가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되거든. 근데 선생님은 부담이 안 되니까 선생님은 그걸 리그를 2개를 뛰어. 그러니까 야구 때문에 1년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100만원 정도 돼. 근데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의 친한 친구가 야구를 안 한대. 돈이 없어서. 졸라 슬프지. 선생님 막 그 얘기 듣면 눈물 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들으면. 아무튼 그렇게 돈 때문에 공부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돈이 여러분들 사는데 문제가 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공부 때문에 돈 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표가 없으면 일단 공부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좀 열심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잠깐만 기다려봐. 핸드폰 가져올게. 열심히 살라고 했네요. 너 나중에 돈이나 꺼줘. 뭘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 여행 너 가지 말라는 왜? 여행 가지 말라는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현우야 돈 많이 벌고 살아. 운동 2억 3동 정도 내면 되냐고. 난 그런 되게 못할 것 같아. 이거 강의 글을 보내주고 선생님 누구 할래? 민찬이가 할래? 아니면 다른 친구 할래? 가족으로 하나? 그냥 이야기 때문에 축구가 하는 거야. 축구가 더 세고 축구 뭐지? 어린이면 나 축구할 수 있는 신발이 없어. 난 축구를 못해. 아야 너 이게 진짜 말투로 여기 있는데 나 수비를 해도 그래도 공은 약간 스틸이 있는 거야. 축구하는 게 색 신발밖에 없어. 틀리면 좀 웃겨.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할 개념은 이 명제에서도 남은 게 2가지 남았어. 명제를 참이 되게 해주는 어떤 참이 명제를 참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을 하나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부등식 중에 절대부등식이라는 내용 하나 더 배우고 끝나는데, 오늘 할 거는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을 먼저 할게요. 절대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등식이 맞아. 그런데 어떤 부등식을 말하느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등식에서의 항등식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등식도 2가지가 있잖아. 방정식. 방정식은 그 변수 자리에 누구를 넣느냐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시 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참이 되게 해주는 변수의 값을 우리는 근 또는 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그런 등식이 있는가 하면 좌변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완전히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등식 자체가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는 항등식의 모양일 때, 뭐 제일 쉬운 예가 이런 거지? 식의 모양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에 보이는 이 변수 x자리에 누구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식의 해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를 모든 실수라고 불렀었거든. 왜? 매번 성립하니까. 그것처럼 부등식도 변수 x자리에 누구를 넣느냐에 따라 부등식이 성립할 때가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등식이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부터 해볼까? 이런 게 일반적인 부등식이야. 2보다 큰 수를 넣을 때만 이 부등식은 성립하고 2나 2보다 작은 수를 넣게 되면 성립이 안 되는
2보다 큰 수를 넣으면 첨이 되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넣으면 거시 되는 그런 일반적인 부등식이 있는가 하면 내가 부등식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건 매번 성립하는 부등식이지. x에 누구를 넣어도 좌변은 3이 남게 되고 그 3이 우변이 얘기하고 있는 0보다 항상 큰 게 맞을 테니까 x에 누구를 넣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합니다. 이런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고등학교 올라와서 뭐도 배웠느냐? 2차 부등식도 배웠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 이거 그냥 일반 부등식이야.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볼록 인수분해면 절편이 하나는 3, 하나는 마이너스 1 찾는 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 이렇게 내가 넣어야 되는 x의 값이 정해져 있다면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정해진 범위를 부등식의 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가 정해져 있는 부등식 말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것도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지. 근데 우리 이렇게 돼 연습 많이 했잖아. 이거 그래프 그리고 절편 찾으려고 했더니만 인수분해가 잘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 써보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 음수네. 판별식 음수면 절편이 없다는 뜻이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절편이 없게 그려지려면 이렇게 x축 위에서만 그려져야 돼.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 전체가 0보다 매번 크게 나오더라. 0보다 작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 0이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등식의 해를 모든 실수라고 불렀었던 거고. 이게 어떤 거죠?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공부합니다. x에 뭘 넣어도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부등식의 변수에 누구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공부할 거라는 거지. 그런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겠지. 누군가한테 절대 부등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편하게 대답해주면 돼. 부등식인데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A에 들어가는 식이 B에 들어가는 식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해달래. A가 B보다 크다는 걸 보여달래. 수학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보다 크다는 걸 볼 때 증명할 때 쓰는 방법이 뭐죠? 얘가 얘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크다는 걸 보이고 싶을 때 수학에서 쓰는 방법이 뭐게? 아니 그걸 증명을 할 거야. 내 키가 뭐 영찬이 키보다 크고 영찬이가 좀 더 큰 것 같긴 한데 내 키가 영찬이 키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내 키에서 영찬이 키를 뺀 게 뭐가 된다고 보여주면 돼? 야, 그렇지. 있지만 증명하는 방법은 무조건 두 수의 대소관계 누가 누구보다 크다는 걸 보이고 싶다면 무조건 빼는 겁니다. 그 뺀 결과가 0보다 크게 나온다면 A가 큰 거. 뺐는데 0이 나온다면 둘이 같았다는 거. 뺐는데 음수가 나온다면 뒤쪽 B가 더 컸다는 걸 말할 수 있었던 거겠죠. 거기에 고등학생들한테 이 정도까지만 원하는 거 아니야. 이건 중학교 때 이미 하고 해왔던 내용들이고 내가 대소관계를 할 때,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찾을 때 일반적인 대소비교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뺄셈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어떤 식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빼기가 좀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것도 쓸 수 있느냐면 이거 표기 좀 해놔. 내가 비교해주는 두 수가 확실하게 양수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다면
확실하게 양수가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빼도 되느냐? 제곱해서 빼도 됩니다. 제곱해서 빼도 그 결과가 A, B의 대수관계를 의미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저 양수라는 말 중요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제곱해서 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뭐 당연히 다들 알겠지만 여기 봐. 루트 2하고 3 중에 누가 더 크냐고 물어봐. 당연히 이게 더 큰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만약에 이 계산이 힘든 계산이었다고 한다면 이거 양수잖아. 이거 양수잖아. 제곱해, 비교해. 그 비교된 결과가 이 녀석의 결과가 같다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적어준 거예요. 언제? 양수일 때만. 그럼 양수가 아닐 때는 쓰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 이거 누가 더 크죠? 당연히 루트 3이 더 크지.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자. 가정해보자. 당연히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건 얘가 훨씬 더 큰 거 볼 수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보겠다. 제곱했더니 여기가 더 커. 그럼 여기가 더 큰 거구나. 아니라는 거죠. 이 계산이 잘못된 이유는 제곱하기 전에 있던 원래수가 둘 다 0 이상 양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대수관계는 뺄셈으로 증명을 한다. 뺀 결과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아니면 같냐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비교하고자 하는 수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확실히 맞다면 제곱한 결과를 빼도 대수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미리 말할게요. 이 명제단에서 여러분들 머리를 제일 아프게 할 내용이 지금 이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 뭐 무슨 부등식 배우고 있다고? 절대부등식 배우고 있다고 그랬지? 절대부등식이 무슨 부등식이라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위에 내가 하나를 만들 건데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지? 산술평균, 기하평균. 평균은 평균인 것 같은데 무슨 평균 나와요. 먼저 첫 번째 산술평균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균. 뭐 네 과목 시험 봤을 때 네 과목의 평균.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네가 갖고 있는 돈을 합친 다음에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의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균? 다 더한 다음에 그걸 시험이었다면 시험 본 과목 수로, 갖고 있는 돈이었다면 갖고 있는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수로. 맞아요? 이게 다 평균이야. 그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평균을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지. 뭐 산포도 같은 거에서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불렀지만 그 녀석의 정확한 명칭은 산술평균입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명제 쪽에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으로 만든 부등식을 공부할 때는 그 시험으로 따지면 과목수 두 과목에 대한 평균만 공부하면 돼요. A라고 하는 어떤 문자의 값과 B라고 하는 문자 또는 숫자들, 그 숫자들 합의 평균이 얼마? 2로 나눠준 거. 이걸 수학에서 산술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끝내 정확히 알지 못해도 상관없는 평균인데 기하평균. 그래도 기하평균이라는 말은 적어도 여기서는 자주 사용되니까 뭐가 기하평균인지 외울 수 있어야 돼. 기하평균은 뭐냐면요, 그 두 개의 값들 있지. 그 두 개의 값들을 곱한 것의 양의 제곱분을 기하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말할 때 선생님 왜요? 부르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수학자들끼리 약속한 내용이니까. 기하평균의 표현 방법이 이렇게 되고 산술평균의 표현 방법을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내용이니까 누구한테 왜냐고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 이걸 왜 원이라고 부르는 거냐고 묻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 약속을 원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삼각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지.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산술평균, 얘를 기하평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무슨 부등식? 절대부등식.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기 전에 외우고 가야 되는 내용 소개할게. 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사용되는 두 문자의 값이, 두 숫자의 값이 0보다 클 때, 이것도 같이 외워야 돼요. 0이나 음수는 취급 안 해. 0이나 음수는 취급 안 합니다. 두 양수들에 대해서 그 양수들을 더한 결과의 산술평균, 그리고 그 두 양수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기하평균 중에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선생님이 증명해줄까요? 어떨 때는 제가 커지고 어떨 때는 얘가 커지지 않을까요? 무조건 산술평균이 큰 거 맞나요? 맞아요. 그걸 증명해줄 건데, 증명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걸 외웁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누가 누구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가 기하평균이었던 누구보다?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정말 한순간도 얘가 커지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주고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그럼 정신줄 놓지 않고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이랑 대답해야지. 이거 선생님이 증명해 줄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증명할 것 같아? 어떻게 증명할 것 같아? 빼서. 뺄셈으로 증명할 거예요. 뺄셈으로 증명할 거예요.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을 한번 빼보려고요. 됐니? 그럼 선생님이 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참이 맞다면 저 뺀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간다. 통분할게. 2분의 a 더하기 b에다가 이거 통분하면 2분의 얼마?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ab로 통분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 요거 선생님이 지금 인수분해할 건데 당연히 일반적인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보세요. a를 루트 a b를 루트 b 그리고 그 앞에 마 붙여주면 곱해서 a 됩니다. 곱해서 b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ab 그걸 계산하는 게 마이너스 2 루트 ab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최종 인수분해된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된다. 그럼 분모는 무슨 수? 양수. 분자는 무슨 수일까 얘들아? 분자는 이 안에 있는 수 무슨 수야? 모르는데 어쨌든 모이거나 루트 a 쪽이 컸다면? 루트 a가 더 컸다면? 양수. 같았다면? 0. 루트 b 쪽이 더 컸다면? 음수.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수는 양수 아니면 0 아니면 음수야. 그렇게 만들어진 수를 제곱하면 뭐 나오게? 양수나 0. 아, 그럼 내가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을 빼는데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을 빼고 있는 내용을 등식의 성질에 맞게 요리조리 잘 바꿔보니까 분모는 양수, 분자는 0 이상. 분모는 양수인데 분자가 0 이상으로 만들어진 분수는 그 크기가 0보다 어떻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을 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게 맞구나.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됩니다. 하나만 더. 대답해줘. 언제 양수 나오지? 여기가 크거나 여기가 크면 되는 거 맞냐? 맞아? 그러니까 A쪽이 큰 수거나 B쪽이 큰 수가 된다면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된다면 그 수를 제곱한 게 양수일 테니까 양수가 되겠죠. 맞아? 쉽게 말하면 A, B의 크기가 어떨 때?
AB의 크기가 다를 땐 양수. AB의 크기가 어떨 땐? 같을 땐 뭐가 나오지? 0이 나오죠. 그걸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줄 거고 외우기 시킬 거예요. 단. 실판방 마무리 지을 거야.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어떻다?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어떻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보통 클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땐 같게도 나와. 방금 말했어. 같으려면 0이 나와야 돼. 맞니? 근데 그 같게 나오는 경우가 누가하고 누가 같을 때라고? A하고 B.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사용하고 있던 그 두 양수 있지? 그 두 양수의 크기가 같을 때는 등호가 성립한다. 되니? 그럼 A의 크기가 다를 땐 무조건 누가? 산술 평균이 누구보다? 기하 평균보다 무조건 뭐가 된다? 크다. AB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 사용하고 있던 두 양수의 크기가 다르면 무조건 이게 성립하는 거고 같을 땐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근데 왜 이걸 따로 적느냐? 문제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물어볼 때가 나와.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만 더. 마지막. 이게 산술 평균이고 이게 기하 평균인데 선생님 이건 또 개인적인 취향이야. 어떤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풀 때 이런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건 선생님은 좀 싫어하는 편이야. 그래서 선생님 머릿속엔 이 절대 부등식이 어떤 모습으로 저장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어줄 때도 선생님은 여기다가 A, B 숫자 집어서 계산하기보다는 이 식에다가 A, B의 숫자를 집어서 계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해돼?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필기하시고 돌아가자고. 다음 주부터 이제 2주 동안 이제 특강 수업 시작되죠? 뭐 말이 특강이지만 사실은 연장 수업이야. 진도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쉬고 싶은 만큼 푹 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열심히 했던 마음 다시 다시는 놀 수 있도록 하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몇 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시 수업입니다. 잊지 말고 잘 오세요. 오늘 수업 없어? 다음 주 알중에 이틀을 안 한다고. 알중에 이틀을 안 한다고. 고생했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괜찮이 들어가. 잠그러기. 미인은 잠그러기. 맞아. 빨리 다 지각하면 안 돼. 네. 2시죠? 2시. 2시. 하늘에 들어가고. 교재 있잖아요. 입으면 돼요. 원장님한테 계좌번호 여쭤보고 원장님한테 이체해도 돼. 원장님한테 2차면 3번때 2차 더 말해줘. 안녕하세요. 아야.